장건강 OX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원 선생님 문제 주시죠. 우리 주변에 보면 유독 다른 사람보다 방귀를 자주 뀌고 냄새가 지독한 분들이 있죠. 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독한 방귀 냄새는 장 건강에 적신호다. 지독한 방귀 냄새는 장 건강의 적신호다. 예.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에이. 이건 뭐야? 우리 김규철님만 X를 드셨어요. 저거는 냄새가 많은가 보다. 이 방귀 냄새는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빠져나가야 될 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묵혀지고 이렇게 가스가. 그게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되니까 네. 뭐 안에 있는 게 여하튼 뭐가 상하고 이러니까는 이게 네. 냄새가 좋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O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마찬가지. 예. 네. 자, 정답 알아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상관없어요, 선생님 냄새. 아니 김규철님 혼자 맞추셨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신다. 아니 믿어주지가 않는 표정이. 퀴즈는 맞추면 우리도 안 믿어져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독한 방귀 냄새는 장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고 방귀를 자주 뀌는 것은 장의 연도 운동이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오히려 장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방귀 냄새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 지금 정확하게 맞추셨네, 우리 김규철님이. 방귀 배출가스를 분석을 해보면 20%는 대장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황이 나오는 것이고요. 나머지 80%는 질소와 산소인데 질소와 산소는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지독한 방귀 냄새를 만드는 것은 주로 황 성분인데요. 대표적으로 황이 들어가 있는 음식으로는 생마늘, 생양파, 양배추, 계란 노른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장이 건강한 사람도 당연히 방귀 냄새가 지독해집니다. 육류 섭취도 그러나요? 육류 섭취는 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장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류 섭취하면서 그러면 마늘도 많이 그렇죠. 양파, 생마늘 뭐 이런 거 같이 먹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 나한테 육류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 어. 마늘이네. 예, 마늘 때문이었네. 여러분 마늘은 입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저기 뒤로도 그렇고 이 냄새는 좋지가 않네요. 근데 선생님 이제 왜 보통 저도 어렸을 때 왜 방귀 냄새나 소리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많이 참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으시고 저도 어렸을 때는 부끄러워서 늘 참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방귀 참는 거는 건강에 해롭나요? 그것도 무관한가요? 그것은 아주 나쁜 습관인데요. 안 좋은 거예요? 네네. 방귀를 참게 되면 질소가스가 장에서 축적이 되는데 이러면 장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결국은 장의 활동이 떨어지면서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방귀가 마려울 때는 슬그머니 나가서 이제 끼든지 아니면 말을 걸으면서 이렇게 끼면 됩니다. 아, 말은 소리는 그러면 저기 할 수 있는데 냄새는 그러면 어떡하나? 냄새는 그것은 막을 이제 수가 없잖아요. 자리를 떠나야죠. 화들짝. 방법까지. 제일 민망할 때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군가 그 하고 난 자리에 제가 혼자 탔는데 어머. 다른 층에서 다른 분이 들어와서 나라고 아니네. 오해받는 거. 그럴 때가 제일 난감해요. 여러 그럴 사람 때, 있을 때 예. 번호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면서 눈만 깜빡깜빡 건강을 위해서는 좀 시원하게 해소를 해야겠네요. 큰 걱정할 거 없네요. 네.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예요? 포드맵. 식품 적게 먹기. 포드맵? 포드맵. 생소한데요. 병규원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포드맵이라는 것은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발효돼서 당 성분이 남아있는데 그걸 포드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락탄이라든지 프룩탄, 젖당, 과당, 폴리올 등이 그런 식품인데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효소를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키게 되고요. 수분을 머금어서 설사를 하게 되고 특히 장내 미생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큰 증상은 복부 팽만감입니다. 대표적인 포드맥 식품으로는 생마늘, 생양파, 브로콜리, 콩, 콩류, 양배추도 예, 양배추, 그리고 유제품, 밀가루 제품입니다. 당연히 이런 제품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각각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고 또 체질이 다르고 유전적인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절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요 다 좋다고 해서 진짜 그야말로 좀 심하게 마구 먹는 음식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꼭 챙겨놓고 먹는 음식. 네네. 양배추 좋다고 그렇죠. 난리도 아니고. 브로콜리, 콩 뭐 오. 이런 거는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생마늘, 생양파. 허허 참. 네, 체질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체질이 다른 것도 있지만 이런 음식이 이제 그 대사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요. 각각의 성분은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네. 얘가 장에서 균에 의해서 분해됐을 때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가스를 유발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장 건강 이렇게 지키자. 세 번째는요. 짜잔. 물과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하기. 네, 그렇죠. 병기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변을 이제 조사해 보면 거의 70%가 수분이고요. 30%가 고형 물질인데 30%는 섬유질과 장내 세균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이 체중 20kg당 1리터의 물을 먹어야 되는데 뭐 국이나 찌개 이런 국물을 빼고라도 만약에 60kg라면 적어도 2.5리터를 먹어야지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게 되는데 만약에 수분을 적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뭐 소변 보기가 귀찮아서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인 수분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장에서 재흡수해서 재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물만 많이 마셔도 웬만한 변비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물을 마시자. 많이 마셔야겠습니다. 식이섬유는 그 수분을 흡수해서 대변량을 늘리고 장의 활동을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변을 배출하기 때문에 장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장암과 장 건강에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범기현 선생님.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영향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매일 먹는 음식이 독소로 가는 사람이 유전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장 트러블이 있거나 염증이 많아서 생기는 자가면역질환이 있다면 혹시나도 유당불내증, 글루텐불내증이 있는지를 꼭 검사를 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때 염증이 제거되면서 암까지도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병이든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장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길 바라봅니다. 네.